사주명리학에서 말하는 새해와 기본적으로 한 해 운세를 보는 방법 등에 대한 개론적 설명은 강의 114강의 초반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먼저 기후일주의 일간인 기토와 경자년의 천간인 경금의 관계를 보겠습니다. 기토에게 경금은 상관이 됩니다. 상관은 식신과 비교했을 때 발산하고 드러내는 기운입니다. 또한 식상의 기운은 모두 진보적으로 기존의 틀을 거부하거나 깨는 기운입니다. 따라서 기후일주에게 경자년은 좀 더 자신을 드러내고 알리고 주목받고 싶은 마음이 강해지게 됩니다. 또한 어떤 답답한 시스템이나 틀에 묶여 있었다면 그러한 울타리를 깨고 자유롭게 자신이 하고 싶은 새로운 일이나 도전을 하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너무 앞서가거나 너무 튀는 사람을 무조건 인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너무 과하게 자신을 드러내려 하거나 필요 이상으로 자신의 속마음을 드러내거나 하면 구설수가 따르고 주변의 시기와 질투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그만큼 필요한 곳에 적절히 상관의 기운을 발휘하고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인성의 마음을 품으면서 적절히 상관 기운의 발현을 조절하는 절제심이 필요합니다. 다음 기후일주의 일간인 기토와 경자년의 지지인 자수의 관계를 보겠습니다. 기토에게 자수는 편재가 됩니다. 편재는 정제와 비교할 때 편향된 재물의 기운입니다. 그래서 불규칙적으로 재성의 기운이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예측하지 못하게 큰 돈을 벌 수도 있고 큰 돈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후일주에게 편재의 재성 기운은 긍정적입니다. 기후일주의 일지인 유금은 강하게 금기운으로만 뭉쳐 있고 경자년이 천간 경금도 금기운이 되기 때문에 식상의 기운이 강해집니다. 식상의 기운은 명확한 목표가 정해지지 않으면 방만하게 좌충우돌할 수 있고 쓸데없이 에너지를 소모하고 결실이 약할 수 있습니다. 이런 중에 경자년의 지지인 자수의 기운은 기운 흐름에서 나름의 방향성을 잡아주게 됩니다. 또한 식상의 기운이 때로는 감정적으로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라면 재성의 기운은 이성을 바탕으로 한 합리적 타협이 가능한 기운입니다. 결국 목표가 정해지면 필요에 따라 적절히 자신을 낮추고 타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후일주에게 경자년의 지지인 자수는 자신의 에너지가 비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결실을 맺도록 도와주게 됩니다. 다만 사주 원국의 인성과 비겁의 기운이 약하다면 역시나 너무 이것저것 손대거나 목표로 하기보다는 본인이 감당할 수준의 목표를 정하고 하나씩 마무리해 나가는 게 좋습니다. 다음 기후일주의 일지인 유금과 경자년의 지지인 자수의 관계를 보겠습니다. 유금은 기후일주의 일간 기토에게 식신이 되지만 그 지장간 안에는 상관의 기운도 함께 내재해 있습니다. 그만큼 유금은 금기운으로 똘똘 뭉친 상태입니다. 이런 강력한 에너지의 집중이나 날카로움은 자연스럽게 풀려나가야 쓰임이 생깁니다. 따라서 유금에서 자수로 흐르는 금생수의 관계는 여러모로 기후일주에게 긍정적입니다. 즉, 날카롭고 딱딱한 느낌의 유금이 자수를 만나면서 더 청명하고 날카로워지지만 그 쓰임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후일주에게 경자년은 역시나 인성과 비겁의 기운만 잘 받쳐준다면 충분히 결실을 이룰 수 있는 한 해가 됩니다. 만약 인성과 비겁의 기운이 약하다면 마음의 욕망을 줄이고 체력과 능력에 맞게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것부터 하나씩 이루어 나가면 좋습니다. 다음 신살의 관점으로 볼 때 기후일주의 일간인 기토에게 경자년의 지지인 자수는 천을귀인의 기운을 불러오게 됩니다. 천을귀인은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하고 중정이 갖춰진 기운인 만큼 기후일주의 날카롭고 때로는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좀 더 포용적이고 합리적이며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따라서 기후일주에게 경자년은 적절히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취할 것은 취하면서 대인관계에서도 좀 더 안정감을 갖게 됩니다. 또한 본인의 강해지는 식상의 기운을 천을귀인의 느낌을 잘 이해하여 합리적으로 함께 주변과 결실을 이루겠다는 목표의식으로 발현시킨다면 더욱 긍정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수는 도화살의 기운이고 기후일지에게 자수는 재성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재성을 통한 도화살의 발현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재성은 겉에서 자신을 꾸미는 것도 되지만 일처리 완벽함이나 합리적 중재 능력,
상황 통제력 등도 됩니다. 결국 기후일주는 경자년의 흐름에서 충분히 현실적인 모습으로 자신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다만 너무 과하게 재성의 기운에 집중한다면 일처리의 완벽함을 넘어 사치와 과소비가 따를 수 있기 때문에 적절히 조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2운성론의 관점에서 보겠습니다. 기후일주의 일간인 기토에게 경자년의 자수는 절에 해당합니다. 절이라는 것은 위에서 무로 가는 것입니다. 기운의 소멸도 되지만 새로운 시작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어떤 면에서는 기존의 자신의 가치관을 바꾸는 변화의 분기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위에 설명드린 내용과 연관하여 보자면 기존의 식상의 기운이 강하여 무작정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에 우선순위를 뒀다면 경자년의 흐름에서는 적절히 현실적이고 필요한 곳에 에너지를 쏟으려는 마음가짐이 들어오게 됩니다. 더불어 절의 흐름이 새로운 가치관이 장착되는 것이기도 하지만 기존의 흐름이 소멸되는 만큼 새로운 환경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도 들어오게 됩니다. 따라서 적절히 본인에게 현실적 결실을 이루기 위해 도전할 가치가 있다면 새로운 환경이나 새로운 배움에 있어서도 마음의 문을 열어두는 것도 좋습니다. 그만큼 기후일주에게 경자년은 사회적 기운이 강해지고 넓어지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다만 이 절의 흐름과 사회적 기운이 강해지는 흐름이 부정적으로 작용하면 남자와 여자 모두에게 이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마음과 재성의 기운이 어울려 과하게 작용하면 일탈을 꿈꾸기도 하기 때문입니다.